오늘 수업은 줌 수업 이제 3일차인데요. 오늘은 웹엑스를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웹엑스를 하는 날인데 줌이라든지 또 이런 장비 같은 게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웹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뒷시간에 좀 본다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미더스하고 웹엑스를 같이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가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 화면 밑에 보시면은요, 비디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디오 중지 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가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 배경. 물론 여기에는 카메라를 여기 보시면 웹코라고 해서 웹캠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웹캠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 웹캠 여기 있는 웹코라고 하는 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북 사용하시면 자체적인 웹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웹캠하고 요 웹캠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웹캠을 하나 더 다는 목적은 성능 좋은 웹캠을 달아서 내 얼굴을 잘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웹캠을 다른 쪽의 시선을 바라주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가 선생님이 자기 요가하는 모습, 지금 노트북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가 매트 위에서 본인이 요가를 할 때는 별도의 웹캠을 써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웹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체 웹캠으로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다가 저쪽에 가서는 실제로 제 얼굴을 보여주는 웹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혼자서 다 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의실에서는 강사가 다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붙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요리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담는 웹캠을 하나 세팅해 놓으셔야 되고, 본인 노트북은 자기 얼굴이 나오면 되니까 식탁에서 강의를 하시고, 자 그럼 제가 주방에 가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웹캠을 그쪽 웹캠으로 연결하는 거죠. 여기 웹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웹캠을 가지고 노트북 웹캠은 주방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 식탁에서 설명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얼굴, 그 다음에 또 다른 웹캠은 주방에다 세팅해 놓은 거, 삼각대에다 설치해 놓은 거, 아니면 집게판으로 걸어 놓은 거에 웹캠을 달아서 이제 조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웹캠. 웹캠을 여러 개 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웹캠을 집에 또 하나 있으니까 두 대, 노트북에 웹캠이 있고 지금 사용하는 웹캠도 집에서 쓸 수 있고, 또 다른 웹캠이 있으니까 하나는 제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는 제가 책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 때 그 웹캠을 이렇게 들고 이 책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책 표지를. 잠깐만, 가상 배경을 제가 빼놓고 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이 책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항상 들고 웹캠을 갖다 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웹캠을 들고 책을 갖다 대면 되잖아. 웹캠은 손으로 잡기가 편하니까 잡아서 자기 책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어떤 장치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거치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첫째로 이 강의만 들으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책을 달달달 외워도 시원찮아요. 책 속에 있는 내용 갖고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줌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전에 만든 책이에요. 그나마 이 책이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끼리 뜻맞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끼리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또는 한쪽에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훈련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재를 먼저 좀 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책장이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뒤를 흐리게 하거나 또는 이제 가상 배경을 주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가상 배경을 쓰게 되면은 제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와요. 흐리게 하면 피사체가 있는 영역은 좀 잘 보이는데 이제 뒤에 빨래 갈려 있는 거 보일까봐 뒷배경을 그냥 그대로 냅두면 시설이 좋은 곳에서 강의하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멋있게 뒤에를 쫙 꾸며가지고 뒷배경도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가정에서는 이것저것 보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서재가 따로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안방이나 거실에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집기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흐리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그림이 보이시는데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생방송으로 진행하시던 상관은 없어요. 지금 교재 37쪽을 보시면 그렇죠? 교재 37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지금 36쪽에는 칠판에서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는 화이트보드에서 판사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웹캠을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웹캠으로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웹캠을 가지고 촬영하려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웹캠은 굉장히 넓게 촬영이 돼요. 넓게 광각으로 촬영된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는 지금 판사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보면은 카메라가 사실 멀리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촬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웹캠이 진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를 쓰죠. DSLR 카메라. 우리 방송에서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 전문적인 카메라들이 등장해서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는 줌으로 송출이 안 돼요. 이거를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컴퓨터에서 통신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장비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상 자체를 송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생방송으로 하기에는 웹캠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다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8쪽에 보시면은 전문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제작을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은 광각도 되고 망원도 되고 이렇게 줌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가까이 가서 촬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된 영상본을 이제 PC로 가져와서 그거를 편집을 하고 그렇죠? 거기다 자막도 좀 집어넣고 타이틀도 집어넣고 배경음악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듯이 줌으로 생방송을 송출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요 우리는 이제 줌은 어차피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프로필 사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설정하는 게 없죠? 프로필 설정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저 왼쪽에 비디오 중지를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제 얼굴이 이렇게 등장했단 말이야. 프로필 사진이. 이거는 꼭 세팅해 놓으셔야 돼요. 미더스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웹엑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줌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구글에 가입했으면 구글을 어디든지 본인의 프로필 사진은 들어가는 게 좋죠. 네이버 블로그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카페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모니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우리 여기 황동현 선생님을 고정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화면에 고정.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모습을 제가 고정해서 보고 싶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는 이제 두 번째 화면에 핀 고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화면이라는 건 뭐예요? 화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 두 개가 있잖아요. 모니터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듀얼 모니터를 썼을 때. 예. 그래서 하나 쪽에서는 발표자의 얼굴을 보고, 한쪽에서는 참가자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여의치가 않으니까 참가자하고 발표자를 같이 보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이 보게 할 수도 있고, 이쪽을 핀을 제거하면 한 사람만 보게 할 수 있고, 이분도 추가를 누르면 같이 보는 거고, 이분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금 3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자 회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확대해서 보는 게 좋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도 있지만 같이 보는 거죠. 4자 회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사람이 대담을 하는 거야. 토론을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사람 토론을 하는 거는. 저는 사회자고, 이쪽에 있는 분은 A팀, B팀, C팀 대표로 나와서 지금 주제를 막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거를 하면 이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저만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핀 제거하면 이제 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공동 호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공동 호스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분을 제가 아까 공동 호스트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공동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통제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제가 이쪽에 류혜숙님한테 공동 호스트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공동 호스트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장비 챙겨드리는 사이에 이분이 이제 입장하는 거를 챙겨드린 거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예.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공동 호스트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약간 친분이 있어야 좀 도움이 되겠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줌에 대한 기능을 많이 알고 계신 분한테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런 내용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4쪽과 55쪽에 이제 줌 미리 세팅하는 건데, 줌이라는 걸 여러분 세팅하실 때 자, 왼쪽에 보시면 뭐 음소거는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실 테고, 즉 음소거를 하면 제 목소리가 송출이 안 되겠죠? 여러분한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다 음소거를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숨소리마저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스피커를 켜놓거나 그냥 육성으로 들으니까 괜찮은데, 이어폰을 꽂고 강의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뭐 딸그닥 하는 소리 다 들려요. 마이크들이 성능이 좋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줌에 참가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향성 마이크를 쓰려고 그래요. 제 입에 가까운 곳에서만 소리 나는 거, 주변에서 나는 소리는 안 들어오게끔. 그리고 아무래도 문을 닫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실보다는 독립된 공간에서, 방에서 하는 게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본인 설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프로필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진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예. 어디로 들어왔냐면 아까 이 줌
회의에 들어가는 난이 있었잖아요. 그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디오, 오디오, 뭐 화면 공유 이런 게 있는데 이때 프로필에 들어가서 본인의 얼굴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는데 크게 하면 흉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공유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공유할 때 화면 밑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면 공유를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호스트라서 여러분이 화면 공유가 안 되게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현재는 가능하죠.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1번, 2번. 이건 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창이에요. 창. 이건 창. 지금 오른쪽 오른쪽 화면에 창이 두 개 열려 있어요. 하나는 제 외장 하드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 보이고, 하나는 이 컴퓨터 상에 있는 D 드라이브 화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내문서 창이고요. 그러면 1번 모니터 안에는 지금 홈페이지도 하나 열려 있고 메모장도 열려 있어요. 그럼 이 화면 1번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얘도 보여드리고 얘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요거만 보여드리고 싶어. 아니면 메모장만 보여드리고 싶어. 이럴 때에는 메모장이라는 창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니터가 아니라. 여러분은 현재 화면이 하나 있죠. 지금 듀얼로 연결하신 분은 모니터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창을 보여줄 거냐, 모니터 자체를 보여드릴 거냐 하는 거. 근데 모니터 자체에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불편할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창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메모장을 선택을 하고요. 공유를 누르면 여러분은 현재 제가 모니터로 뭐를 보여드리는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메모장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 여러분 이 창 보이세요? 제 화면에서 보여요? 빔 프로젝트 말고. 안 보이죠? 메모장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장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메모장의 내용을 아니까 딴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오른쪽 모니터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는가 하고. 그 여기다가 이제 뭐 오늘은 뭐 이런 거를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뭐 동영상 파일로 회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를 주재하는 호스트인 경우에만 권한이 있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가 다른 화면을 바꾸고 싶으면 공유 버튼을 다시 눌러서, 여러분 여러분 모니터 이거 안 보이시죠? 네. 메모장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제가 이제 인터넷 창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 창. 인터넷 창을 공유를 하면 인터넷 창이 보이잖아요. 이거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인터넷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모니터로 바꾸려고 그래요. 모니터 자체로. 이건 좀 전에 창이었잖아요. 창. 모니터 자체로 바꿔놓고 공유를 걸면 지금 인터넷 창도 보이다가 메모장도 보여드렸다가 또다시 다른 거, 뭐 탐색기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창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여러가지 이런 창들. 이 모니터에 뜬 내용은 다 보여드릴 수가 있죠. 자,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아까 그 오디오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아까 몇 분 제가 챙겨드렸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이 장치 시스템 쪽에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이 소리에서 이거 내가 지금 마이크가 뭐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인터넷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질문이 온 거예요. 채팅창에. 오디오 설정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오디오 창 연결해 놓고 다시 오디오 창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설정 화면으로 바꿔놓고 공유를 해드려야 되잖아. 그땐 불편하잖아요. 아예 그냥 모니터 자체를 공유하면 편하지. 이해되시겠죠? 어떤 건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마이크가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는 무슨 마이크?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웹캠.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웹코. 웹코가 아니라 이거 오리목처럼 생긴 구준행 마이크. 요거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는 자체 오디오 마이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핀으로 꽂는 거. 3극짜리. 예, 이거로 되어 있는 거. 얘는 현재 안 꽂혀 있어요. 얘는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웹캠에 달려 있는 거지만 현재 안 쓰고 있는 거고. 저는 4라고 떴는데 어떤 분은 이게 2라고 뜰 수도 있어요. 마이크 4, 마이크 2, 마이크 5, 6 이거는 의미가 없고 어떤 장치인지를 동시에 꽂아놓고 테스트하면 어려워요. 마이크 10개를 꽂아놓고 나서 어디가 소리 나나 테스트하려면 다 소리 날 수도 있잖아.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꽂아봐야 돼. 하나를 꽂았을 때 이름이 뭐로 뜨는지. 아, 얘는 요거구나. 아, 얘는 뭐구나. 얘를 하나 꽂으면 장치에서 하나씩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자체 마이크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 단자에 꽂혀 있는 거는 꽂지 않아도 이렇게 있죠. 장치가 살아있는 애니까. 근데 얘를 선택하면 소리가 안 나겠지. 지금 마이크를 안 꽂아놨으니까 제가. 지금 라빌러 마이크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요거 핀 마이크. 이거는 지금 현재 꽂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계속 꽂다 보니까 불편한 게 USB로 한꺼번에 연결해서 쓰는 게 편하겠더라고. 저 뒤에 가서 또 꽂고 뺐다 꽂았다 불편하더라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 쓰려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꽂아서 한다든지 외부에 나갔을 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USB를 꽂을 수는 없잖아. 스마트폰에다가.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겸 해서 지난 시간에도 가져왔던 거고요. 이게 또 잘 돌아가더라고요. C타입 지원되는 컴퓨터에서는 C타입에도 연결하면 또 인식이 잘 되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현재 마이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 여기 이게 지금 오디오 디바이스로 돌고 있는데 요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마이크가 어떤 거로 쓰느냐 이거죠. 마이크를 만약에 제가 요거를 USB 오디오 디바이스로 써놓으면 이 마이크 구준행 마이크를 쓰는 거고, 지금 녹화는 이거로 하고 있어요. 녹화는 이거로 하고 있는데 말할 때는 지금 웹캠에 달려있는 마이크로 떠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웹캠이 돌아, 웹캠에 있는 마이크가 작동되는 거고, 이렇게 자세히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USB 마이크, 요 마이크고요. 이건 지금 녹화 중에 있는 마이크고요. 요 위에 있는 USB 마이크로폰은 웹캠에 달려 있는 거고, 아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를 쓰면 어떻게 된다? 제 소리가 성출이 안 되겠죠. 현재 마이크를 꽉 꽂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마이크로폰을 요 밑에 있는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를 모니터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마이크 단자에다 꽂아놓고 핀을 걸어놓으면은 제 목소리가 요 앞에서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제일 좋겠지. 근데 안 쓰는 이유는 누가 질문하면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핀 꽂아놨던 거 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은 이미 있죠.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이게 좋겠지. 예. 시스템과 동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스템에는 지금 오디오 디바이스를 쓰고 있으니까 동일을 쓰면은 얘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컴퓨터 환경에서 웹캠에 마이크를 쓰겠다 그러면 시스템과 동일을 해놓으면 알아서 그 웹캠이 돌아가는 거고, 마이크가. 그런 식으로. 스피커는 어차피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스피커 제가 꺼놨거든.
같은 공간이니까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스피커를 켜놔야지. 스피커를 켜놔야지. 그랬죠. 그래서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같이 맞대고 있으면 소리가 울렁울렁거리는 건 아시죠? 예, 지금 마이크는 제 앞에 있고 스피커도 제 앞에 있는데 마이크가 스피커를 가리키진 않거든. 이 마이크를 스피커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스피커에 나온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뭉하고 찢어지는 소리 들리지. 예,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머지는 뭐 특별히 우리가 손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공유 중지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얼굴이 송출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1시니까는요, 이대로 두고 10분 후에 요 순서대로 제가 무작위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의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되겠고, 안 켜셔도 어차피 소리는 들리니까 상관은 없고, 그럼 이제 그분이 화면 공유하는 권한도 생기니까 권한을 받아서 그분이, 제가 저번에 숙제 내드렸죠? 예, 강의안 같은 거 한번 제작해 갖고 오세요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이 상태 파워포인트 기술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대로 잠깐 둬보세요. 지금 파워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이 편집 화면이고 왼쪽이 슬라이드 창인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건 되게 불편하거든요.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네,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혜영님,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이런 거 있죠. 화면을 공유하느냐, 모니터 자체를 공유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창만 공유할 거냐. 현재 이분은 모니터 자체를 공유가 되는 바람에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요, 무조건 F5번을 누르세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셔야지. 왼쪽에, 아까 오른쪽에는 편집창, 왼쪽에는 슬라이드 창이 보였는데 그럼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방향키 움직이면 위아래 움직일 수가 있고요. 중간에 끝났을 때는 ESC 키 누르면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면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육성으로 하세요. 육성으로. 여러분들 그 줌으로 발표하실 때 집에서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약간 좀 큰 목소리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혜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하고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를 보고 카메라를 보고 손을 깜빡깜빡 움직여주는 거지. 깜빡깜빡 움직여주는 거지. 저는 뷰티 쪽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문자 보내주신 내용 보고 제가 준비했던, 예전에 해준 건데 그냥 컴퓨터에 깔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 공유, 포스트 공유, 공동 포스트로 이렇게 지목. 끄셨어요? 예. 지금 요거는 뭐냐면 발표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모니터를 2개를 열어서 보는 셈이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최경숙님. 예, 최경숙님 준비되셨으면 한번 공유를 해서 보여주세요. 마이크는 켜시고, 이영 선생님은 마이크를 끄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최경숙님은 마이크를 켜시고, 연습이니까
마이크 끄고 하는 것보다 마이크 켜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일본어 공유하셨어요? 예, 화면 공유했는데 안 뜨나요, 선생님? 안 뜨네. 선생님 카메라가 지금 잡혔고요. 제 것만 공유했나 봐요. 잠깐만요. 최경숙님에 대한 지금 최경숙님 마이크 나와 있고 얼굴 나와 있고 예, 공유 시작했습니다. 이제 뜨네. 예.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자체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발표 자료만 공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초보는요. 왜냐면 화면 컨트롤이 더디면 우왕좌왕해요. 본인이.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F5번 키 누르시면 돼요. 무조건. F5번 키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 쇼가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 동사 반응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사 1동사, 2동사, 3동사. 예. 예, 1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3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하고 이제 예, 하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지금 뭔가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화면 공유. 이거 어떻게 끄는 건지. 이걸 다시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아니. 화면 자체를 끄셔야지. 공유 자체를 끄셔야지 밑에. 공유 중지하나요? 예, 공유 중지. 예, 알겠습니다. 공유 중지 하셨어요? 예.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얼굴을 공유해드리는 게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파워포인트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실 때 몇 가지 테크닉을 알려드리면은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면 이 발표 자료가 화면에 막 여러 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F5번 키 눌러야 된다. 슬라이드 쇼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쇼 명령을 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표 작업을 할 때 표. 아까 우리 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글자를 쓰면 글자가 어디로 가요? 상단 왼쪽으로 가죠. 우리 조금 전에 그 동사 설명하실 때도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글자를 쓸 때면 중간에 껴요.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요 상단의 메뉴에 가시면 홈이라는 기본 메뉴에 요게 있어요. 요거 아니 어디냐면 요거 텍스트 맞춤 이거 중간 하단 상단 중간에 놨겠죠. 아무래도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인지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요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요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탁상 달력은 보통 이렇게 달려있죠. 달력은 오른쪽 위에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근데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공부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요. 그냥 내용만 치중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능적인 걸 설명드리는 이유고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괜히 딴지 걸어요. 뭐 표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뭐 일본어나 공부하면 되잖아. 가타카나 히라카나만 알면 되지 표가 위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뭔 상관이냐고. 근데 꼭 따지는 사람이 하나씩 나와. 그거 가지고 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커져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깔깔 웃는 모습이 보이는 우리 안지영님, 안지영님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요. 안지영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아래 한글로 만드셨나봐요. 그렇죠? 아래 한글 세로 용지로 만드시면은요 발표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얘도 가로 용지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처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좋고요. 이때 이런 메뉴가 보이면 보기 싫으면요, 보기라는 메뉴 한번 눌러보실래요? 보기. 자, 제가 아래 한글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은요, 이 발표를 할 때 이런 메뉴판이 보이면 글자 내용만 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그럴 때는 요령이 뭐냐면, 아래 한글 실행한 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예.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요 보기라는 메뉴에 전차면으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내용만 나오고 요건 뭐냐면 여백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보기에 가서 쪽 윤곽을 해제하면 왼쪽부터 보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지. 아래 한글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판이 보이면 보기 싫으면은요, 요 위에 보면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여기. 이거 누르면 이 메뉴 자체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본문만 보이지, 본문만. 한 번 더 올려보세요. 그 내려가는 거고. 요 정도면 되겠다. 예, 해보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이번에 봤던 영화 비평한 거를 직접 그 파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는 싱글라이더라는 영화였고요. 이병헌이랑 공유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한 5년 살다 왔어요. 작년에 귀국을 했는데 기러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이 기러기 생활을 통해서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아이도 굉장히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논문들이나 매스컴에서는 부정적인 모습들만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병헌의 입모양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항상 이 입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맨날 이걸 저렇게 하고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병헌이 기록 생활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입모양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입모양 사진을 한번 넣어봤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아이랑 이제 남기로 결정하던 날에 제가 아이한테 아이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딱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이게 네가 갖고 있는 느낌이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어려운 거는 조금 참으면 되는 상황이고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아주 미안한데 자살하기 전에 정말 어려운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느낌이 들면 항상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오겠다 하고 있던 얘기가 생각이 났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병헌이 걸어가는 길에 로드 엔드라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길이 없는 곳을 하얗게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아래 한글로 만든 그 영어에 대한 리뷰 참 좋았잖아요. 네. 아쉬운 게 있다면 기술적으로 하나 제가 보여드린다면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쓰시고요. 제목을 쓰시고 또 새로운 슬라이드 들어가면 제목 및 내용 또는 뭐 빈 화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런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꽉 채워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지문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설명. 여러분 이제 설명을 써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 딴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아래쪽에 가시면은요 화면 하단에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간의 이름이 슬라이드 노트 쓰는 난이에요. 여기 지금 요 경계선을 마우스로 제가 지금 드래그가 안 되거든요. 뭐 프로그램이 충돌이 돼가지고 예, 슬라이드마다 화면 하단에 여백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옛날 버전이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옛날 버전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난이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들어 올리면 공간은 커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 아까 선생님 그 지문에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림 밑에 설명들이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따로 쓰면 오신 분들한테 이거를 발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발표자는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인쇄 명령을 걸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노트. 그럼 여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 메시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아까 그 노트 메모한 거 있죠? 그걸 따로 여기다 이렇게 인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인쇄를 해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오신 분들이 보는 거고 슬라이드 쇼 명령을 걸었을 때 보시는 거고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는 발표자가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침마당이나 이런 방송에 보면 그 진행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앞에 진행하는 노트가 있잖아요. 뭐 고리 같은 거로 말아놓은 거 있잖아. 그걸 보면서 진행하는 거죠. 예, 오늘 나와주신 분들 한 사람씩 환영해 볼게요. 아무개님 나오셨네요. 뭐 아무개님은 오랜만에 뵙네요. 뭐 이렇게 거기 다 멘트가 적혀 있거든. 작가들이 써준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작가라고 보시면 요 위에는 그림은 오신 분들이 보는 화면이고 아래는 작가가 써준 멘트 내용이거든. 나는 그 시간에 멘트를 읽으면 되는 거지. 지금 뭐 마우스가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는 난이에요. 요거는 이제 옛날 버전 같으면 요게 그림이 보이고 공간이 요즘 화면에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여백을 들어 올려야 돼. 그래서 밑에 진행하는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진행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떨리거든요. 강당에 나와서 2,000명 앞에서 강의해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그럼 시나리오를 보고 읽어도 힘들잖아요. 나는 물론 영화 작가야. 영화 작가라서 영화에 관한 얘기는 뭐 밤새도록 떠들 수 있어. 그런데 2,000명 앞에서 세워놓으면 벌벌벌 떨린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발표할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 화면 하단에 노트에다가 내가 시나리오를 적는 거야. 작가가 써주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한바구음을 웃는다. 그리고 배꼽 인사를 하면서 먼저 인사를 한다. 꾸벅. 인사가 끝나고 나면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다. 그 시나리오를 적는 거야. 우리가 드라마에 나온 순서대로. 그러면 청중들도 안녕하세요라고 화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두 손을 들어서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얘기한다.
그런 걸 적는 거예요, 밑에다가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눌 아무개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10분인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멘트를 적는 거야 거기다가. 그대로 외워서 읽어야지.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5가지인데 5가지 내용 먼저 한번 볼게요. 하고 5개 다음 슬라이드 딱 보여주고. 야,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런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자주 하던 사람 같으면 멘트가 떠오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벌벌 벌 때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헤매. 세 번째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조작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나 멘트를 적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슬라이드 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쇄할 때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거를 슬라이드 노트 형태로 인쇄를 하면 내가 여기 적어준 시나리오 순서대로 멘트대로 읽어주고 연습하면 되고 또 수정하면 되죠. 그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작가가 써주거든요. 그거를 보고 다 수정한다 그러잖아. 일일이 다 수정한대요. 본인에 맞게끔. 그분은 이제 안에서 그 멘트를 외워서 나와서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와서는 안 보잖아. 그 멘트 종이를, 진행 종지를.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지. 파워포인트로 하실 분들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으로 줌으로 강의할 때는요, 되게 버벅댔어요. 뭐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저는 아는 내용이니까 떠들고 있는데 혼자 떠들고 있더라고. 상대편이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박철종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진행하는 호스트가 참가하는 아무개한테 발표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발표해 주세요 라고 권유하는 것도 참 어쨌든 송구하거든요. 준비를 안 했는데 예. 강제로 막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통 대부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표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줌 화면에 손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럼 손을 이렇게 들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시킨다든지. 예, 그렇게 하죠. 저는 이제 바리스타 교육하고 있고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학교 수업을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 화면 다운 데스크탑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만 화면에 보이는데요. 아, 동영상 재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발표 자료를 만들면 본인이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처럼 강의를 하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서 채팅창에다가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라고 하면 누가 질문인지를 다 듣고 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령님 좀 말씀해 보세요. 질문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령님은 마이크가 지금 음소거된 상태니까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잖아요. 그럼 본인이 음소거를 해제하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마이크가 켜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라고 질문하시고 음소거를 다시 해준다거나 아니면 계속 둘이 얘기할 분위기 같으면 음소거를 그냥 그대로 해제하는 상태로 유지해 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주로 그런 식으로 미팅을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미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 한번 해볼게요.
소회의실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면 돼요. 밑에 소회의실을 눌러가지고 4개를 만들면 자동으로 할당 한번 해볼게요. 자동으로요. 예, 소회의실 4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이 인원이 20명 같으면 4개로 만들면 5명씩이 멤버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만들면 여기 회의실 1번 이름 바꾸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자, 여기는 호랑이, 유치한 게 재밌는 거예요. 기린, 여기는 하마, 이런 식으로 지금 회의실을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죠. 제가 회의실 만들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예, 모든 회의실 열기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회의실 열기 누르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회의실 여러분 들어갔나요? 화면 떴어요? 네. 예. 여기 지금 표시되신 분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표시 안 돼. 여기 아직 2분이 참가를, 한 분이 아직 다 참가하셨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얼굴에는 이제 그분들만 보이는 거죠. 회의실 멤버들끼리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공통 주제를 얘기했어야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는 거 해볼게요 라고 하면, 지금 이어폰을 꽂으면 들리죠. 지금 스피커를 켜놓으면 다 웅성성거리니까는 그렇겠지만,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여기다가 요 사자팀 한번 참가해 보는 거야. 사자팀에. 그럼 사자팀에 제가 참가해서 여기서 기웃거려 보는 거야. 잘들 하고 계시나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됐는 거 확인했으면 나가고. 호스는 뭐 지정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잠깐만. 제가 잘못 나갔어요. 제가 회의를 때려치고 나갔어요. 아,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참가. 자,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만약에 이제 제가 1분 또 5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회의를 닫아볼게요. 그냥 강제로요. 제가요. 모든 참가자는 60초 내에 소회의실에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회의실에 지금 호랑이 팀은 계속 회의하고 계세요. 지금. 예. 나가고 계시죠? 한분 나가셨네요. 아니 맞아요. 이게 넷 셋이었어요. 소회의실을 만들 때 17초에 갇힙니다. 예, 사장님은 다 나오셨고 호랑이 팀은 3분이 그 안에 계시고요. 나갈까요? 어차피 4초 오면 강제로 쫓겨나요. 예. 예, 이제 회의실을 이제 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회의실을 우리가 만들 때 지금 소회의실을 사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다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수동으로 선택하게 하려고 그래. 수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회의실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당. 이 중에 가나다 순으로 나오잖아요. 자동 정렬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앞에다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아니면 가나다로 돼 있으니까 가나다 순에 의해서 4분이 여기. 그 여기는 또 가나다 순에 의해서 4분이 또 여기. 또 여기는 또 가나다 순에 의해서 4분이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회의실을 세팅한 거죠. 지금요. 예. 가나다 순으로 만들었어요. 그냥요.
그리고 회의의 조장은 앞자리 가나다 순에 있는 앞에 계신 분이 조장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럼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뭐냐면 저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여기에 내 짝꿍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이동을 해서 네 번째로 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안 가면 싸움 난다는데 어떻게? 나 저 사람 좋아요 이러면 또 옮겨줘야지. 눈치껏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유동적이면 싸움 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회의를 하면 돼요. 네. 옵션에 들어가 보면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 선생님이 이제 보고 뜻맞는 아이들끼리 맞춰주는 것도 좋죠. 왜냐면 분임이 있잖아. 자기 조들이 있잖아. 1조, 2조, 3조, 4조. 학교에서도 조가 있잖아. 그 조대로 여기도 모이는 게 좋지. 예.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을 해줄 거냐. 만약에 5분간 회의를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3분간 회의를 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카운트다운 안 할 거예요. 그냥 3분이면 자동으로 그냥 나가게 할 거야. 옵션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의실을 열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의실에 초대가 됐으니까 같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 화면은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제가 빔으로 틀어놨으니까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이걸 다른 화면에다 놓고 작업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창들은 별도의 화면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분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회의실에다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갔나요? 네. 예. 짧게 인사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라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 한다라고 하는 거. 예. 어차피 3분이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26쪽을 보시면 소회의실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본인 계정에 가면은요, 예, 소회의실을 할당하도록 허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요, 제가 다 닫을 거예요. 회의실도 닫고요. 줌도 닫을 거예요, 이제는. 줌도 빠져나가서 모든 회의를 종료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은 아니더라도 제가 40분에 회의를 마무리 질 겁니다. 40분 되면 서로 나가시기 전에 인사하고 손 흔들고 나가주시면 돼요. 라고 이제 멘트를 날리고 40분이 되길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먼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회의를 주재하는 호스트는 가급적이면 가장 마지막에 나가시는 게 좋아요. 급하다고 먼저 나갈게요 하고 확 나가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강제로 종료가 되잖아. 방장이 나가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손님을 모셨으니까 오신 손님들이 가시기는 걸 다 보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강제로 종료해 볼게요. 아니 먼저 나가세요.
이게 사실은 꽤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만이 이 줌에 대한 기능들도 많이 학습이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 예, 종료를 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회의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거 말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본인 계정에 들어가서 어디에 갔나? 줌마저 꺼버렸네. 네, 줌을 다시 실행해서요. 여기 본인 계정이 있잖아요. 본인 계정. 본인 계정에 설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설정란. 예. 오른쪽에 예, 계정이 있고요. 여기 뭐 방해 금지, 뭐 내 프로필 여러 가지 업데이트 확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업데이트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5.6.5인데 지금 5.6.3이니까 업데이트가 벌써 2번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 용어도 바뀌어요. 용어도. 이 책의 용어하고 지금 화면의 용어하고 달라요. 저도 막 헷갈리는 거야. 용어는 하나 썼으면 유지를 하면 좋은데 용어가 바뀌어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여기 또 뭐야? 업데이트 눌렀더니 또 멈췄어. 그 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프로필이 있잖아요. 로그인 했을 때 프로필 오른쪽 끄트머리에 교재 어디냐면 126쪽에 거기 내 계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계정에 이제 자기 프로필 아이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것도 귀찮아. 집에 있는 컴퓨터야 뭐 로그인을 유지해 놨으니까 수월 없는데 예, 여기서는 로그인 상태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태 오른쪽에 여기. 여기는 지금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보이는 화면이고 사실은 줌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에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계정이 나오니까 여기에 한번 볼게요. 책에서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줌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 있는 요 계정 여기에 들어가서 그 왼쪽에 설정이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요 설정 이게 그게 화면하고 다른 거예요. 이 화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줌이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프로필은 아까 우리가 뭐 이름은 고치면 되고요. 뭐 회의 예약할 수도 있고요. 기록 설정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 설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기실을 운영할 거냐? 대기실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들어오는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 모르는 사람도 어차피 제가 회의 아이디는 알려드렸으니까 아는 사람만 오겠지. 그러니까 대기실을 하나 해놓으면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대기실을 운영하면 관리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죠. 제가 혼자 다 강의하랴 관리하랴 어려우니까 관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대기실에서 참가를 허용해 주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요런 거. 예. 그 다음에 회의 예약 뭐 예약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회의 중 채팅창은 없앨 건지 채팅창 없애면 대화하기 힘들겠지. 그렇죠? 비공개 채팅은 뭐예요? 1대1로 개인별로 채팅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 뭐야? 단체만 하라는 얘기지. 전체로만 하라 얘기지. 그러면 담당 강사한테 선생님 요거 질문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도 다 공개가 되잖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비공개 채팅도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파일 전송 기능이라든지 지정된 파일만 허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PDF만 보낼 수 있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용량 크기도 5.4.1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 파일 크기를 얼마로 뭐 2메가로 한정을 질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공동 호스트를 없앨 건지 할 건지. 아까 공동 호스트 있었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 중 고급 기능. 근데 우리 책하고 다르죠?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설정에 들어가면 요 회의 기록 전화 협업 장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회의 기록 전화만 돼 있잖아요. 요건 없잖아. 우리 책에 위에 보면 회의 기록 전화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회의실 설정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타에 있어. 어디에 있어? 회의실 고급에 있네요. 고급에 소회의실. 고급에 가야 회의 중 고급에 가야 소회의실을 운영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있다고. 예. 요런 거.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올라가서 회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분간은 무료로 써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 내가 회의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제는 소규모 팀에 적합한 150달러짜리 쓰셔야지 1년에. 저는 이제 어떤 행사 때문에 이제 뭐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1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쓰고 나면 자동으로 연장이 돼요. 연장을 제가 풀었거든요. 연장을 풀었거든. 자, 그 다음에 129쪽에 보시면 팀 구성하는 거 나왔잖아, 아까요. 그렇죠? 팀 구성하는 거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팀에다가 할당을 해서 그러니까 팀 구성하려면 최소 4명 정도는 돼야 주재하는 사람 말고 아니면 참가자가 3명이면 어떻게 돼요? 강사 빼고 3명이면 한 사람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소모임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럼 소모임에 참가했더니 자기 혼자잖아요. 이때 호스트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1대1 미팅을 하는 거지. 1대1 미팅을 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뻘쭘히 혼자 있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이쪽에 가서 미팅하고 저쪽 방에 가서 또 미팅하고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회의에 소회의실을 이제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뭐 가나다 순으로 해서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중간중간 앞뒤로 바꿔서 사람 이름 보고 회의실을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뭐 요청하는 기능도 있어요. 호스트 좀 들어오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39페이지 보시면 전체 공지하는 방법 아까 이거는 호스트만 이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연습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댁에서 혼자서 해보셔야지. 노트북으로 본인 로그인하고 가족들 스마트폰에 줌 깔아가지고 각각 회의 참여시키도록 하고 네. 그래서 잠깐만 핸드폰 빌려서 여러분 방에다 쭉 갖다 놓고 나서 회의실에 한번 공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른 팀으로 다른 소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닫는 방법. 아까 제가 진행자 임명하고 그냥 종료하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다시 접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줌 말고도 웹엑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더스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웹엑스를 오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줌을 못한 것들이 있어서 웹엑스는 줌하고 인터페이스가 비슷하니까 요대로 하고 요거랑 같이 뭐를 할 거냐면은요. 그 미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더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 홈페이지 하단에 웹엑스도 있고요. 웹엑스도 여러분 스마트폰도 설치해 주시고 노트북도 설치하시고 강의실은 오시자마자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더스는요. 미더스는 스마트폰에서 먼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설치를 하셔서 인증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트북에다 설치하시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순서가 이거는 달라요. 미더스는 스마트폰에 먼저 설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주소록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더스를 설치한 사람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미더스에 깔려요. 나와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려면 저는 미더스에 미리 가입이 돼 있으니까 설치를 해놨고 여러분도 미더스를 설치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그래야 제 핸드폰에 여러분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 PC를 설치해 갖고 PC랑 연동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절차가 좀 있다라는 게 있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외국 사람만 보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표를 잠깐 좀 볼게요. 미더스까지 사용하고 나면 다음 주 이제 미더스 하고 나면은 밴드를 운영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밴드. 그래서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밴드를 만드시고 저는 기본에 밴드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공부하는 밴드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강의할 내용들을 올려서 동영상을 미리 업로드해서 강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생방송하는 건 이제 뒷부분에 갈 거예요. 생방송하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이제 8주차에 들어갈 겁니다. 좀 빡빡해요. 이게 12번이 아니라 한 15번 했으면 좀 여유 있게 했을 텐데 아무래도 줌 쪽이 시간이 많이 걸렸죠. OBS도 사실은 시간을 많이 잡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